途径，那最后朝鲜政府向中国提出出兵的请求。同时呢，日本在得知中国要出兵的这个信息以后，消息以后，马上就制定了出兵的一个对不起，超时了。好，我最后说一点我的结论吧。针对东学农民革命是否出兵的问题，中国对日本始终是开诚布公、和盘托出，毫无机密可言。而日本通过一系列外交组合，使中国轻信其谎言，才放下顾虑出兵，直至随后出兵。那中国和日本在这个问题上，最后就走到了兵戎相见的地步。好，谢谢。 지금까지 왕지와 중국 갑오전쟁 박물원 부원장님께서 1875년, 1894년 중국의 조선 정책 및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려대학교 최덕수 교수님께서 1893년 교조신원기 서구 열강의 동학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최덕수입니다. 저도 앉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205페이지부터 제 발표문이 있습니다만은 시간도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제 발표는 이 논문을 쓰게 된 연구사적인 개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발표 내용이 농민의 정계 과정에서 농민 전쟁이 보다 정치적인 운동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교조농 시기의 특징이 척외양, 척양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드러나고, 이른바 동학농민전쟁의 경우 올해가 120주년 얘기합니다마는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척양을 얘기하고, 전쟁이 농민전쟁, 청일전쟁이 끝나고 이른바 삼국간섭으로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올해는 농민전쟁의 120주년이기도 하고 세계 1차 대전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농민전쟁의 세계사적인 미상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로서는 당시 서구 열강들이 동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검토해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전에 농민전쟁 100주년 시기에 한국 역사계의 농민전쟁에 관한 연구 10개 배우면 그 20년 동안 굉장히 오히려 가라앉은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농민전쟁 100주년 시기에 거의 같은 서구 열강의 동학인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농민전쟁 시기에 서구 열강에 관한 인식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서구 열강의 동학인식을 다루면서 서구 열강 측의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직전에 국사편찬회에서 간행했던 일본 공사관기로 좀 거의
전에 외교 문서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저로서는 당시 한국 역사 연구에서도 농민전쟁의 세계사적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서구 열강이 동학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은 자료가 서구 열강 측의 자료가 아니고 일본 측의 자료에 나타난 서구 열강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나름대로 한계도 있고 부족한 논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사이에 우리 학교의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연구 열기는 상당히 쉬웠긴 하지만은 100주년 시기에 이후에 가장 큰 연구 성과가 많은 자료를 축적했다 그런 생각이고, 특별히 최근의 경우 이와 같은 자료 가운데 서구 열강 측의 자료가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또는 각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상당히 수집되고 또는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와 같은 자료 축제 성과의 바탕에서 오늘 저는 당시 적조련 가운데 가장 넓은 또는 깊이 있는 나름대로 전문만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측 자료 또는 신흥 미국 측 자료, 그리고 대체로 지금까지 동학에 관련돼서는 국내 연구의 경우 천주교 관련 문서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 측에서 나온 동학 인식을 다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하여튼 프랑스 외교 문서라든가 또는 독일 외교 문서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데 나타난 동학의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6쪽 아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영국의 대표적 신문이 런던 타임스나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인터넷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구 조건의 개선에 힘입어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가능하면은 단축해 드리는 게 전체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본론 내용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칠 겁니다. 본문에 교조신흥운동기 서구열강의 동학인식의 경우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영국 총영사의 동학국가 인식 자료 207쪽의 경우 당시 서울에는 영국의 경우 총영사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서구열강의 영사관의 경우 교조신운동 단계부터 동학의 움직임에 관한 중요한 문서는 다 수집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훈 집회 때나 또는 서울의 복합상수 시기에 여러 방문 같은 경우도 다 영문으로 번역해서 본국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학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207쪽 그 위에 본문의 위에에서 6째 줄에 있는 것처럼 보훈 집회 당시에 영국 영사관의 판단은 동학이 지방관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외교문서 가운데 다른 외교문서 다른 경우는 아래에서 7째 줄에 영국 총영사가 직접 접촉한 사람이 당시 친군 장의사였던 한규설, 그리고 맨 아래줄에 나오는 것처럼 원세계와 같이 조선 왕실의 가장 최측근 또는 조선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외교관이나 관료들이 직접적으로 영국 외교관들의 경우 접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나 네트워크 통로는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접촉 통로하고는 상당히
그래서 208쪽에 위에 구 자료를 요약한 부분이 자료 끝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힐리어는 동학교도들의 도성 도착 소문이 다수는 외우 과장된 것이고 지역민들이 갖는 경각심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 하여 비교적 사태를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학에 대한 동학교도의 경우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통제가 잘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우 나름대로 정치적인 조직이나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와 논문 관련해가지고는 이전 발표 논문 가운데 각주 3분에 쓴 것처럼 배양섭 선생의 논문 가운데 1894년 동학교도와 대구군의 교병기도 그래서 보훈 집회 당시에 정치적인 동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 이와 같은 논문과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자료를 좀 더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 외교문서의 경우는 대단히 하여튼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한 것이 좀 더 다른 대국가와 다른 차원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조선에서는 왕실 측근하고 중국의 경우 이용장 또는 원세계와 바로 연결을 가지면서 조선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0조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조선 주재 영국 총사 힐리어는 동학측이 내세운 척 외양에 대해서 그 대상이 척 외에 비교적 한정된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11조의 경우 미국 언론 보도와 미 국무성의 보도의 경우인데 211쪽에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미 국무성의 그 정보를 뉴욕 타임즈에 하여튼 인용한 부분인데 그레엄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말하기를 하모니 제독에게 한국에 군함 밀첩을 보내라고 명령한 이번 정부의 조처는 이른바 보훈 집회 당시에 미국 국무성에서 군함을 보내라고 명령한 조처는 단지 예방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이 무장한 배를 그 나라에 보내는 것은 가능한 유혈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사는 앞에서 영국 외교문서에 나오는 이른바 척외양이 척외에 한정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위협, 유혈 사태를 방지하는 것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2쪽에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은 조선 주재 미국 공사 어거스트 허드가 국무성에서 보낸 문서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은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212쪽 아래에서 둘째 줄부터 잠깐 읽어보면은 국무성에 보고한 조선 주재 미국 공사의 문서입니다. 비록 상황을 심각하다고 여기는 자가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나 몇몇 사람들은 동학의 배후에서 아마 여생을 걸고 대원군이 복귀하려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주목된 내용이 인용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동학의 배후로 대원군이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동학의 움직임이 비교적 통제가 잘 되고 정연하다. 정치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배후에 대해서 비교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원세계의 경우는 일본 측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동학의 정치적인 배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군함 파견이
워싱턴 주재 공사관이 조선국왕의 요청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럽니다. 실제로 영국 외교문서나 미국 문서의 경우 이 시기에 조선국왕의 경우 이른바 군함 파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요청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선왕의 움직임은 조선 측의 기본적인 외교문서인 구한국 외교문서 미안, 이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관 측의 동향에서는 조선국왕의 경우 외국 공사를 통한 이른바 군함 파견 같은 것은 여러 차례 요청하는 움직임입니다. 214조의 경우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측의 동학 이슈가 있는데 이 시기에 접목하는 경우 일반 동학 농민전쟁, 청전쟁이 삼국 간섭으로 끝나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프랑스 또는 독일 외교부를 보면은 214쪽 아래에서 8조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 공사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동학교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교적 예민하게 반응에 비해 가지고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비교적 냉정한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프랑스 측의 외교문서의 경우 국내에 있는 천주교 주교나 뮤텔 문서나 이런 데 비해 보면은 비교적 냉정하게 동학도의 경우 천주교가 직접 부딪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매주말에 가서 이와 같은 단편적인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 자료를 보면서 매주말에 대신할 겁니다. 215쪽에 보면은 아래에서 열째 줄이 뉴욕타임스의 기사고 맨 아래줄부터가 위에가 런던타임스, 아래가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동학의 경우 인종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유순한 태도를 띠는데 수년간의 폭정과 억압의 결과를 보인다. 동학의 경우 지방 간의 탐욕의 결과로 이와 같은 것이 발생했다. 그리고 청국과 일본인 인구가 그 사이 10배로 증가했고, 저는 외국인들이 청국과 일본으로부터 어떤 조선인 폭도들로부터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기선의 경우 마포와 정읍선을 왕래하고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지역 폭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녀자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양인들의 경우 동학의 본 집회나 복합 상소 시기에 서울에서의 신분적 위협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 신문의 경우 맨 아래쪽에 보면은 워싱턴 한국공사관은 오늘 서울의 왕라 궁궐로부터 정보를 하나 받았다. 다음 쪽에 넘어가 보면은 맨 첫째 줄에 모든 외국인들의 생명이 위협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체 없이 정월포로 미국 군함이 출연해줄 것을 급하게 요청한다. 탄족되어서 이 정당은 왕을 옹호한다. 왕은 열렬한 미국 참여주의자며 현재 예처럼 그의 우정을 종종 정해왔다.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속도로 하여튼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다. 만약 정부가 보다 강한 열강이 억제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살해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동학의 봉기 자체는 지방 간의 탐욕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서양의 경우 척외양의 경우는 척외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영국하고 미국의 경우 조금 다른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상인데,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각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네트워크의 차이 또는 국내 언론의 경우 국내 여론과 관련된 좀 더 태도 등이 좀 더 다른 이와 같은 보도를 드러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체계적으로는 교도 신운동대에 나온
이론서 또는 대표적인 신문을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서양의 동학에 대한 인식을 검토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은 책의 내용은 그다음에 하여튼 논문을 통해서 완성해 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짧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고려대학교 최덕수 교수님께서 비교적 시간을 잘 지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서강대 조재권 선생님께서 청일 전쟁의 전개와 조선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이신데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긴 주제는 청일전쟁의 전개와 조선의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청일전쟁 전체에 대한 전투 과정의 소개라든지 그 청국과 일본과의 그 국제관계, 외교 문제 이런 그 사회상 문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은 정작 그 청일전쟁이 시작되고 전장으로서 심지어 한경도까지 전장으로서 이 위치가 되어진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과 이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자료를 모으고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팩트 하나하나부터 일단 팩트를 연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논리화시키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전투의 그 사실과 이것이 이제 그 기간의 통설들이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 통설들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의 일부분에서 좀 의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들은 청일전쟁에서 한국 관련 이제 전투 내용 하나하나의 내용보다는 이른바 이제 남의 전쟁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이 표현할 때 개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객들의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남의 전쟁에 이제 동원되는 조선인 그리고 그 조선 영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현실을 인식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아울러서 해서 그런 이제 한국 자료와 이제 중국 자료, 일본 자료를 세 자료를 같이 좀 교차검토해서 좀 사실의 그 지점들을 좀 정확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평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많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팩트를 좀 논리화시킨 부분인데 한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 시작됐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청일전쟁이 1894년 이제 7월 23일이 경복궁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것이고 7월 25일이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이제 서해안의 풍도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29일이 이제 성안 아산 전투고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반 지난 9월 15일이 평양 전투, 그다음 9월 16일이 이제 황해전,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압록강을 넘어가고 이제 중국 이제 만주 이제 남만주 지방과 이제 산동반도까지 이제 확산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은 평양 전투 이후 이제 청나라가 이제 압록강으로 이제 패퇴하는 거의 과정까지 해서 조선의 현실이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본군의 경성 이제 조선 출병과 이제 경복궁 점령 문제인데요. 왕국 점령 문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일본의 저명한 이제 학술사 연구자인 나카스카 아키라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서 번역돼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은 이제 참모본부에서 경복궁을 점령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은폐 과정을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최근에 후쿠시마 이제 현립도서관에 있는
자료까지 발굴해서 이 하간 전사 초안이 이제 그 뭔가 은폐시키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서술하는 거라면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나가서 그 내용 자체가 과연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면밀하게 살펴봤고, 그래서 조선 입장에 이제 설명이 안 된 부분을 좀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봤더니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골자를 씁니다. 그 경복궁 점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일본식의 얘기가 이 경복궁을 그 우회하던 일본 군에 대해서 그 왕실수 병이 이제 발포를 하고 거기다 응전을 해서 이제 왕궁을 점령했다. 뭐 이게 이제 거의 공식화된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실상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사항을 종합해 보면 당시에서 기록들도 이제 그 참모부 기록과 또 어떤 혼성여당 기록이 틀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해군이 또 같이 해군 소자가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해군 소자의 기록 아니면 소양인들이 보는 아까도 말씀 많이 하신 뮤텔의 기록이라든지 에비슨의 기록 이런 걸 같이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본 결과 이제 또 하나의 기록은 이제 당시에 이제 육군 대전에 참여했던 나중에 러일 전쟁 때는 이제 전시 총 군인 책임자 되는 이제 그 나가오카 가이시라는 이제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1920년에 이제 해오다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 보면은 종합해보면 그 발포 문제는 조선군이 먼저 썼느냐 일본군이 먼저 썼느냐 이제 이거는 뭐 실상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왕실 주위에서는 뭐 일본군 쓸 수 있고 그런데 그 문제보다는 일본군의 그 담장 폭파가 가장 먼저 지적됐다는 게 이제 저는 좀 주목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 표현할 때는 이제 상호 교전이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들은 이제 조선군의 그 발포와 일본군 응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많이 틀리다. 그래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논점은 이제 당시에는 이 궁중을 수비하는 병사가 크게 한 세 가지 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양에서 징발되는 이제 평양 기영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의영병, 그다음에 그 통의영병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뭐 대다수 기록들이라든지 여태까지 뭐 연구가 별로 없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들은 이 일본군과 그 싸움하는 이제 궁정 수비병은 초전에서 몇 명 사망하고 괴멸돼서 도망가면서 북한산 쪽에서 이제 뭐 약간의 게릴라전 하다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평양까지 뭐 평양병은 일본은 평양 가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상 이제 그 일본군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일본군 아까 말씀드린 나가오카 가이시오 기록에 보면 이 같은 날 그 도성 내에서 4차례 공방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우리 집 기록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지만 일본 측 기록에서도 그런 이제 일단은 영웅적인 그 군인들의 투쟁이 있었고, 그것도 또 여기 글에서는 좀 분량에서 밝히지 못했지만은 이 일방적인 펜테라기보다는 그 궁주에서의 그 안경수라는 이제 일본군과 내응하던, 이분은 나중에 뭐 독립협회 초대 해당도 되는 사람이지만은 안경수가 이제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왕의 칙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그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약간 그래서 당시 그건 우리 기록에 나오는 부분인데 국왕이 그 전투를 중지하는 하교를 받자 그 평양 병사들을 울면서 되돌아갔다는 뭐 이런 기록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는 결코 그냥 초전에서 그냥 끝나고 패퇴한 것은 아니었다. 이걸 좀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왕궁점령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이제 농민들에 대한 인식이 있고 사족들의 인식, 또 도항농민군에 대한 인식인데, 도항농민군의 인식들은 뭐 전봉준이 2번씩 이 경복궁 점령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전봉준은 이제 천추의 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추의 한, 경복궁 점령에. 그리고 유생들은 전봉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하나의 연세라는 것을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갑신정변,
그다음에 왕궁 점령, 그 다음에 이제 왕호시의 사건, 을미사병까지 연쇄과정으로서 이 왕궁 점령을 보고 이 왕궁 점령 이후에도 이제 큰 반향을 계속 일으키는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7월 29일 날 이 성안에서 전투가 시작된다. 보통 이제 통념상 우리는 뭐 아산 성안 전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투의 이제 그 정확한 순서는 안성천 도하 전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안 전투, 아산에서 이제 그 퇴각하는 청국군에 대한 일본군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도망 후퇴하는 병사들에 대한 이제 추격전, 뭐 이 정도로 한 되는 게 이제 성안 아산 전투인데 그 전에는 저는 그 아산 전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상 아산 전투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각하는 청국군에 대한 그 일본군의 이제 추격전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또 그 전투에서 뭐 이거 중국에서도 일부 이제 그 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중국 유명한 이제 치지장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하신 부분 이제 이 선수무패다. 이거는 이제 그 치지장 교수의 말이 아니라 실상은 이제 그 자료에도 나온 것입니다. 일본 자료와 그 당시 이 안성전 도하 전투를 직접 그 준비했던 니에시청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한국말로 이제 섭사성이라고 하는 이제 장수인데요. 태원지 정병 섭사성이 이제 이게 그 안성전 도하 전투에서는 이제 선승을 했지만 이제 이 인력 부족으로 그 성안 전투에서 이제 청군이 패퇴하고 성안 전투 패퇴해서 계속 이제 이 패잔병을 평양까지 이제 가는 내용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보통 이제 청일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일본군이 초전부터 계속 승리했다고 이제 얘기되는 게 일반적이죠. 실상은 이제 이 성안 전투도 청국군이 승리하고 좀 이따 보시면 이제 평양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국에서도 문제되는 것인데요. 이게 그 리용장과 이제 이 한국 주둔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섭지초죠. 예지차오라는 사람이 계속 그 중국에 이제 전보를 보냈는데 전보에는 이제 계속 이긴 걸로 표현해서 결국 그 이용장이 그 서태후에게 상신 올려서 그 2만 량을 퇴각해서 그 거의 산전 악전 고투를 겪어서 가는 이제 이 청국군 조선 출동 청국군에게 2만 량을 이제 보내는 뭐 이런 이제 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데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패전 청국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이제 뭐 아주 거의 과거에는 이제 그 조선을 이제 도와준다 보호석방 뭐 제조헌방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군이 이제는 거의 이제 약탈을 하는 이제 이 무리배처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역민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뭐 충천이나 원주 뭐 특히 춘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고 또 그들을 또 그 식량을 약탈하고 가옥을 뭐 불태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일본군도 그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일본군은 이제 처음에는 크게 그 굉장히 당시 조선에서의 많은 이제 사람들도 뭐 몇천 화면이 이제 몇천 자료도 그런 기록을 하지만서도 이 중국군에 비해서 그 일본군들은 굉장히 이제 요새 표현은 굉장히 젠틀하다. 식량과 땔감을 들고 다니고 이 군표를 나눠줘서 남들은 이제 그 지불 준비금을 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하여간 자기들이 먹은 이제 식량값을 지불하고 무슨 음화를 징발할 때 뭐 액수는 이제 시가보다 작지만서도 제가 이제 군표를 한번 제가 보니까 한 50% 이하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그 군표를 받으면 솔직히 손해 보는 건데 그래서 전시에 한 뭐 100원짜리를 50원 받아도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 뭐 30원에서 50원 사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바꿔주는 것 같은데 그런 일본군도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청구보다는 좀 못한 형편이지만서도 이제 어려운 이제 징발과 이제 특히 일본군의 그 조선에 대한 문제는 군부 일본 표현은 군부 우리는 뭐 전쟁 전시 뭐 자벽부라고 동원되는 자벽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동원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고초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산 송환전투에서도 그 일본과 조선 아니 그 중국군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 적어도 이 굉장히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동네 이제 그 전쟁 지역의 주민들인데 전쟁 지역 주민들도 이제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 이제 예우를 해줬다. 그럼 이것이 뭐 그 어떤 표현하면 뭐 식민지 근성이라고 그 쉽게 표현했으면 저는 이제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다. 왜냐면 그거는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이제 그야말로 휴머니즘을 가지고 해줬다는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테면 이 아산 송환전투에 일본군도 사망하고 중국군도 사망하고 가는데 그들의 시체를 연습해서 그 일본군을 따로 중국군을 따로 그래서 절대 섞이지 말게 잘 이제 시체를 연습해서 예우를 갖춰서 매장에 주라는 이제 공문을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풍도에서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 살아난 이제 그 청국군에 대해서 이들은 그 굉장히 그 예우를 해줬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이때 아산에서 표현한 농민군들의 일부가 이제 이 주력을 따라서 이제 충청도 동부지방으로 해서 이제 강원도 그 황해도에서 평안도로 가지만은 또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은 충청도 내륙 지방으로 남고 일부는 전라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전라도 농민군과 합세해서 장성까지도 이제 가서 장성에서 서로 이제 헤어졌다. 뭐 이런 기록, 농민군과 관련된 기록이 한 2번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농민군은 이거는 그 오지영의 표현이지만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다. 이 맹자에 나오는 굉장히 숭고한 표현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일정한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예우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평양전투인데요. 이제 평양전투 이제 과정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의 이제 현지 진발이 굉장히 강했고 이제는 이제 조선의 정부 내가 갑오 개화파 정부를 형성됐을 때서 이 지방간에 대한 이제 인사권을 관여하고 또 일본이 배상금을 많이 지불 안 한다. 바꿔주지 않는 부분, 이제 전쟁에 어느 정도 승리가 이제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군부들에 대한 이제 전쟁 자벽부에 대한 이제 혹독한 이 군율로 다스리고 이 군율을 이제 일반인에게도 적용시키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 중에 보면 조선인 이제 군부들이 동원되는데 그가 뭐 서로 이제 뭐 싸움을 한다거나 이럴 때 뭐 태형을 100대를 치고 또 모포 2장 손수건 한 장, 일단 뭐 행커치프라고 하고 일본자는 행커치프 한 장, 모포 2장과 행커치프 한 장을 훔친 군부를 이제 목을 잘라 죽이는 이제 차명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혹독한 방식을 취해서 그래서 나중에 평양전투에서 잡힌 이제 조선인 포로 12명도 이제 이 차명을 취해 죽이는데 그래서 일본의 이제 니시키의 그림에 이 청국군 포로 차명도로가 참수도로가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창피해서 잘 안 보여주는 자료인데 그걸 찾아보면은 그걸 이제 청국군은 이제 군인들 잡힌 군인들이 반응해서 죽인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 그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일본군들이 구경하는 상태에서 청국군은 모가지가 잘려서 막 호박처럼 뒹구고 빨갛게 피가 묻어 있는 뭐 그림. 뒤에는 이제 순모를 기다리는 청국군.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하고 조선인의 뭐 군부의 전쟁 자백부를 12명 정도를 평양전투에서 막 살해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제목을 좀 반성 없는 역사의 반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 시기에 농민군에 대한 이제 그것도 농민군은 오히려 더 집단적이기 때문에 뭐 더 하간 무시무시한 이제 농민군에 대한 사례, 동학농민군에 대한 사례가 있었고
또 그것을 이제 농민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인 중국에서 크게 재현되는 것이 11월 달이죠. 11월 21일부터 23일인가요? 그 여순 대학살. 중국에서는 대도살이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거기서 이 최소 1만 2천, 최대 2만 명의 이제 그냥 중국인 그 평범한 여순 이 지역민들과 일부 패장거리를 살해하는 건데 여순이라는 곳이 남경대학살은 남경을 20만 명 살해했다고 남경은 거대한 큰 도시지만 여순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이제 우리말에서 조금 읍내단위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한 마리수에서 2만 정도 죽일 정도의 그 거의 말로 뭐 거의 뭐 다 죽이는 지역민들 다 죽일 정도의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 그 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중국에서 여순에서 하고 나중에 이제 그로부터 한참인 1937년도에 중전쟁 때는 남경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평양루트 간략히 뭐 설명을 드리자면 평양루트도 이제 선수무패라고 하는데 평양 대안에 이제 평양에는 이제 보통과 대동강이 있는데 대동강 대안에 보면 이제 그 선교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다리 선교리 전투와 이제 현무문 전투, 모란대 전투 이 세 개가 이제 평양성의 3대 전투라고 하는데 이 초기 전투는 일본군이 여기서 이제 패하고 그래서 뭐 혼성 여단장도 이제 부상당합니다. 오시마도 부상당하고 그러지만 다음 이제 평양성 성내 전투로서는 일본군이 이 싸움을 제대로 한 거지만 아니지만 이제 그 청군 장수의 실수와 뭐 기후탄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따라서 이 전쟁을 완승을 거두고 여기서도 많은 이제 중국군이 사망하는데 중국군이 죽은 건 전투 과정보다는 이 퇴주 과정,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마디만 드리면 그 결론 부분을 보시면요. 결론 부분에 이제 앞에 뭐 일본의 시각이나 중국의 시각은 뭐 일반적으로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한국적 시각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질문만. 한국은 남해 전쟁의 동원 협력과 저항 측면이 동시에 병전하였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리적 정치적 고통을 감내할게 그들 그 청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 인식이 평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해 전쟁에 불구하고 지방 양반이 이제 전쟁 기간 동안 자신의 무력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정이다. 이 사람이 이제 또 부연한 보면 자신 처지가 뭐 곡식 축내는 족벌내고 불난집에 사는 이제 제비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아주 처참한 심정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전통적인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유언지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전시상은 아니지만 전시상에서 유언지를 따뜻하게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동학농민군의 이제 내자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과거에 뭐 동아시아 상생에 서로 사는 네트워크였고 이 시기에 이제 또 전시의 그 보기 굉장히 힘든 진정한 의미의 이제 휴머니즘의 발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강대학교 조재건 선생님께서 청일전쟁의 전개와 조선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지금부터 10분 정도 휴식하고 4시 45분에 충북대 신영우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종합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